며느리가 찾아온 건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어머니, 산책 나가셨어요? 저는 아침에 잠깐 나갔다 왔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물 좀 드릴까? 제가 물으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컵에 따라서 수진이 앞에 놓으니까 수진이가 한 모금 마시고는 가방을 열었어요. 종이 몇 장을 꺼내더군요. 컬러로 출력된 자료였는데 사진이랑 글씨가 빼곡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죠?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어요. 저는 수진이 얼굴을 쳐다봤어요. 혹시 요양시설 같은 곳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수진이를 쳐다봤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좋은 데는 대기가 길어서 미리 등록을 해놔야 한대요. 수진이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어머니 같은 연세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깨끗한 방 사진이랑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사진들이 보였어요. 다들 웃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이지. 지금은 아니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수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요.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어머니,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급할 때 당황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필요해지면 그때는 선택지도 없고 힘들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볼펜으로 뭔가를 체크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려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떤 곳인지 감도 오고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같이 가시겠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현우가 퇴근한 거였죠. 시계를 보니까 저녁 6시 반쯤이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을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파로 왔어요.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나 보네. 현우의 목소리는 피곤한 것처럼 들렸어요. 수진이는 현우를 보면서 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요양원 견학 말이에요. 현우는 넥타이를 풀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수진이만 보더군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직 답 안 하셨는데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나 거기 안 가도 돼. 여기서 괜찮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금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수진이는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수진이와 현우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현우가 나가면서 내일 전화드릴게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왠지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요양원이라는 말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몇 개 있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물을 한 잔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까 수진이가 펼쳐놓았던 자리를 쳐다봤어요. 종이는 이미 없었지만 그 사진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깨끗한 방, 웃고 있는 사람들, 다 좋아 보였죠. 근데 왜 그게 저한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밝았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수진이가 한 말이 계속 들렸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침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저는 특별히 약속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병원이라는 말에 저는 어디가 아픈 건지 물었어요. 몸은 괜찮았거든요. 아픈 건 아니고요. 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하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검진이라면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몇 시에 가는데? 오전 10시요. 9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병원 가는 거라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 지갑이랑 핸드폰을 챙기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기다렸어요. 정확히 9시 반에 수진이가 왔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 검진 받으시고 나면 점심 같이 드시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맛있는데 알아뒀어요. 수진이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옆을 쳐다봤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건물이 크고 깨끗했는데 로비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다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접수 창구로 가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왔을 때 손에 파일이 두꺼웠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서류 좀 작성할게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보호자랑 같이 온 것 같았죠. 수진이는 옆에 앉아서 볼펜으로 뭔가를 계속 적었어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혈액형이 O형 맞죠? 복용하시는 약 있으세요? 저는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런 걸 다 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검진이면 간단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한참 후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일어나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진료실 안에는 젊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나이가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숙 환자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기 왜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분께서 예약하셨는데요. 인지 기능 검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간단한 검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지 기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검사야? 나 머리 아픈 적 없는데.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의사는 책상 위에 종이 몇 장을 펼쳐 놓았어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의사는 볼펜을 들고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었는지 잠깐 헷갈렸어요. 15일? 의사는 뭔가를 적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병원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병원 이름을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냥 병원 간다고만 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데려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뭔가를 적었어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저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숫자가 자꾸 헷갈렸어요. 80이어서? 의사는 표정 변화 없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사과, 테이블, 동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는 따라서 말했어요. 사과, 테이블, 동전. 의사는 다른 질문들을 더했어요. 계절이 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침에 뭐 드셨는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했는데 아침 메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3단어 기억하세요? 의사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과. 그 다음이 뭐였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동전이요. 제가 겨우 기억해냈더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의사는 종이를 건네주면서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저는 연필을 들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숫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랑 5를 어디에 둬야 할지 헷갈렸어요. 결국 대충 적당한 위치에 썼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의사는 종이들을 모으면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저는 다시 대기실로 나와서 앉았어요. 수진이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한참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는데 분침이 한 바퀴를 다 돌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갔지만 수진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나왔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가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수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서도 수진이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잡고 앞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래? 제가 먼저 물었어요. 수진이는 한숨을 쉬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괜찮대요. 근데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다음 주에 또 예약했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검사 생각만 계속 났어요. 시계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렸는지, 단어는 왜 기억이 안 났는지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만 쳐다볼 뿐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어요. 의사가 물었던 질문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다 대답했는데 왜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밀 검사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잡혔어요. 이번에는 현우도 같이 왔어요. 수진이가 차를 몰고 현우는 뒷좌석에 저랑 같이 앉았어요. 엄마, 오늘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MRI도 찍어야 한대요.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MRI가 뭔지 잘 몰랐지만 대충 머리 사진 찍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층으로 가라고 했어요. 신경과였어요. 수진이가 앞서서 걸어가고 저는 현우랑 뒤를 따라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윤정숙 환자분, MRI실로 가시겠어요? 저는 일어섰는데 수진이가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가방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금속 제품 다 빼야 한대요. 간호사는 저를 복도 끝 방으로 데려갔어요. 큰 기계가 있었는데 터널처럼 생긴 게 무서워 보였어요. 침대에 누우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머리 양옆에 뭔가를 고정시키더니 침대가 천천히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계 소리가 엄청 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 삐삐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 침대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수고하셨어요. 밖에 보호자분들 계시니까 나가세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일어서서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진료받으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시간쯤 지나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이번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어요. 머리가 반쯤 흰 게 오래 일한 사람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고 수진이랑 현우는 뒤에 섰어요. 의사는 화면을 한참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지난주에 인지 검사 받으셨죠? 네. MRI 결과 확인했는데요.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는 화면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뇌 사진이 나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해마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위축돼 있어요. 나이에 따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인지 검사 결과랑 같이 보면 경도인지 장애 가능성이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약도 드시는 게 좋아요.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했어요. 저 치매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의사는 처방전을 뽑으면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분, 잠깐 상담 좀 할까요? 환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어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주변 소리가 다 멀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나오고 전화벨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랑 현우가 나왔어요. 수진이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현우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가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차에 타서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현우는 휴대폰만 보고 수진이는 운전만 했어요. 저는 창밖을 쳐다봤는데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다 흐릿하게 보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차에서 내려서 저를 배웅했어요. 어머니, 약은 내일 받으러 갈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수진이랑 현우가 차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펼쳐서 현우한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켤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시계만 쳐다봤어요. 치매 가능성, 경도인지 장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약통이 몇 개 있었는데 혈압약이랑 소화제였어요. 이제 여기에 또 약이 하나 추가되는 거겠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난주에 현우 집에서 가져온 건데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까 작은 얼룩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엄마, 저예요. 응,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괜찮대요. 약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그러면 된대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하니까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서랍장 위에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남편이랑 젊었을 때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누워 있는데 온몸이 무거웠어요. 이불을 덮었는데도 자꾸 춥더라고요.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병원 복도를 계속 걷는 꿈이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진단을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약을 가지고 왔어요. 약국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돼요. 아침 식사하시고 드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서 약을 꺼냈어요. 흰색 알약이 한 통 들어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나아져? 수진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진행을 늦추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드시라고 하셨어요. 수진이는 그날 점심을 같이 먹고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약통을 쳐다봤어요. 뚜껑을 열어서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니까 작고 하얗더라고요.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약을 먹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점심때 마트에 가려고 가방을 챙겼어요. 반찬이 떨어져서 장을 봐야 했거든요. 카드랑 지갑을 챙겨서 나갔어요.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카트를 끌고 매대를 돌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았어요. 두부, 파, 고등어, 김치.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점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어요. 12,8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서 단말기에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점원이 말했어요. 저는 카드를 다시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죄송한데 카드가 안 되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저는 가방을 뒤져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두 번째 카드도 안 됐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돈이 좀 부족한데. 점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를 쳐다봤어요. 제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럼 일단 옆으로 비켜주시겠어요? 저는 카트를 끌고 계산대 옆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카드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트 밖으로 나와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동 응답이 나왔는데 뭘 눌러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니까 상담원이 받았어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카드가 안 되는데요. 방금 마트에서 쓰려고 했는데 계속 안 돼요. 카드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카드 뒷면을 보면서 번호를 불렀어요. 상담원이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이 카드는 현재 사용 제한 상태입니다. 뭐요? 왜요? 보호자 동의 필수로 변경 신청이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호자가 누군데요?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신청하신 내역이 있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울리고 나서 수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카드가 왜 안 돼? 마트에서 쓰려고 했는데 막혀 있다는데. 수진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아, 그게.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제가 조치를 취했어요. 무슨 조치?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카드 사용을 제한한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내가 언제 허락했어? 내 카드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막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 장 보려고 했는데 창피하게 계산대에서 쫓겨났어. 뒤에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이따가 집에 갈게요. 필요한 거 사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통장을 꺼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통장이랑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100만 원 찾으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로 뭔가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뒤쪽으로 가서 다른 직원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사람이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이야기하더니 나이 든 직원이 저한테 왔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인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신 거로 나오는데요. 인출하시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크게 말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게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찾아요? 내 통장이잖아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보호자 권한으로 신청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서류를 뺏어서 봤어요. 수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사흘 전이었어요. 진단받은 바로 그날이었죠. 이거 취소해 주세요. 고객님께서 직접 취소하실 수는 없고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셔야 합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길거리에 서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통장까지 막았어? 은행에서 돈도 못 찾게?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것도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통장이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제가 돈을 못 찾는다니. 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통장이 바닥에 떨어져서 펼쳐졌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집에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현우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방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돌아 누웠어요. 할 말 없어. 현우는 한숨을 쉬고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내 돈을 내가 못 쓰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내 카드를 막는 게 나를 위한 거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리를 조심해야 한대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실수로 큰 돈을 쓸 수도 있다고요. 나 멀쩡해. 사기 같은 거 안 당해. 엄마,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미리 다 막아놓은 거야? 내가 바보 되기 전에? 현우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현우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어제 갔던 곳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었어요. 통장이 2개 더 있었거든요.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는 돈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서 기계에 넣었어요. 잔액이 찍혀서 나왔어요. 430만 원 있으십니다. 이거 제가 찾을 수 있죠?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고객님, 이 계좌도 인출 제한이 되어 있네요. 저는 가방에서 다른 통장을 꺼냈어요. 이것도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통장 3개가 다 막혀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괄 신청된 것으로 나오네요. 지난주 금요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은행을 나와서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걸으니까 동사무소 앞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민원실에 갔어요. 직원한테 물었어요. 제 재산 조회할 수 있나요?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 조회하더니 서류를 출력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은행 계좌 3개, 예금 총액, 부동산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아래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금융거래 보호자 동의 필수 마이너스 신청인 박수진. 저는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호자분이 금융거래 보호 신청을 하신 거예요.
고객님께서 금융거래하실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정된 거죠.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서류를 다시 보더니 말했어요.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수진이 이름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현우 오빠가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현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현우를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내가 언제 허락했어?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하라고 했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그러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미리 다 빼앗아 가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우는 소파에 앉으면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저희가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내 돈을 못 쓰게 막는 게 보호야? 현우는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나중에 사기를 당하거나 이상한데 돈을 쓰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나 그런 거 안 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현우한테서 서류를 뺏었어요. 이거 취소해. 엄마, 당장 취소하라고. 현우는 일어섰어요. 수진이랑 상의해야 해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수진이 불러.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냥 창밖을 쳐다봤어요. 수진아, 집으로 올 수 있어?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가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류를 수진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취소해. 수진이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 어머니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나중에는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내 돈을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미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니까요. 의사가 뭔데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내 돈인데 왜 내가 주는 거야? 수진이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어머니, 제 말 믿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랑 현우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재산관리인 박수진. 그 글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수진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현우랑 같이 왔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설명 안 들어도 돼.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 수진이는 한숨을 쉬고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게 의사소견서예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고 재산관리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나 멀쩡하다고. 지금은 괜찮아 보이셔도 의학적으로는 위험 단계라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현우를 쳐다봤어요. 너도 이렇게 생각해?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재산 가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내가 못 쓰는데 그게 무슨 보관이야? 수진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작년에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산 거 기록이에요. 건강식품만 800만 원어치 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건강식품은 샀지만 800만 원이나 됐는지 몰랐거든요. 그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 어머니,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봤어요. 상자째로 쌓여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또 다른 종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 받으시고 무슨 투자 상품 가입하려고 하셨다면서요. 다행히 현우 오빠가 알고 막았지만요.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났어요. 전화가 와서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현우가 사기라고 말리더라고요. 그건 진짜인 줄 알았어.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어머니가 당하실 수도 있어요. 수진이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한 거예요. 어머니가 실수하시기 전에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내가 바보냐? 사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 어머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래.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고. 수진이도 일어섰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점점 나빠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조치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요.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해. 나중에는 늦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현우가 일어나서 저랑 수진이 사이에 섰어요.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워서 뭐하게요? 저는 현우를 밀쳤어요. 비켜. 나 지금 수진이랑 얘기하는 거야. 수진이는 가방을 들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제 말 끝까지 안 들으실 거면 저 갈게요. 생활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드릴게요. 생활비 필요 없어. 내 돈 돌려줘. 수진이는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건 은행에서 승인된 조치예요. 의사소견서도 있고 서류도 다 제출했어요. 어머니가 단독으로 취소하실 수는 없어요. 법?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무슨 법이야? 어머니 상태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도록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규정이 그래요. 수진이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우도 따라 나가려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도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문을 쳐다보다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서 찢으려다가 멈췄어요. 찢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의사소견서, 재산관리인 지정서류, 계좌네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검색해서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법률 상담센터입니다.
저기요, 제 재산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단받은 것, 며느리가 재산 관리인이 된 것,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상담원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의사 소견서가 있고 은행에서 승인한 조치라면 본인께서 직접 취소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보호자 동의를 받으시거나 의사 소견을 뒤집을 새로운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제 재산인데요. 금융기관에서 보기에는 보호자가 고객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의사 소견이 있으면 더 그렇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3개 들어 있었는데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현금도 찾을 수 없고 카드도 못 쓰니까요. 서랍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맑았어요. 사람들이 길을 걷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까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현우였고 수진이었고 모르는 번호도 있었어요. 자정쯤 됐을 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에 생활비랑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마이너스 수진. 저는 핸드폰을 옆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생활비.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돈인데 왜 누가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10시쯤 수진이가 왔어요. 손에 봉투랑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는 한참 있다가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와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어제 저녁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식탁에 앉으면서 봉투를 꺼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이번 주 생활비예요. 10만 원 드릴게요. 저는 돈을 쳐다봤어요. 10만 원으로 뭘 해? 장 보시고 필요한 거 사시면 돼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수진이는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뭘 사셨는지 영수증 모아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할게요. 왜 그걸 내가 확인해? 어머니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알아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수진이는 수첩에 날짜를 적으면서 말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비 드릴게요. 그리고 영수증은 여기 이 봉투에 넣어두세요. 수진이는 투명한 파일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돈을 집어들었어요. 10만 원이 손에 쥐어졌는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로 한 주를 살라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반찬도 제가 갖다 드리고요.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어서 안을 확인했어요. 있는 거 다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돈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10만 원. 지난달에는 제가 필요한 만큼 썼는데 이제는 정해진 금액만 받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말한 대로 장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파일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수진이가 다시 왔어요. 먼저 파일 봉투를 가져가서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마트에서 31,000원, 약국에서 15,000원, 빵집에서 6,000원. 수진이는 수첩에 적으면서 계산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72,000원 쓰셨네요. 3만 원 정도 남으셨고요. 그래. 남은 돈은 어디 있어요?
저는 방에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그럼 이번 주에는 10만 원에 남은 돈 더해서 13만 원 쓰실 수 있어요. 수진이는 새 봉투를 주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영수증 모아주세요. 그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수진이가 와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돈을 세고 새 생활비를 줬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저는 뭘 사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사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수진이가 확인할 거고 뭐라고 물어볼 거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고등어를 보다가 망설였어요. 한 마리에 5천 원이었는데 갑자기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사지 않고 집에 왔어요. 다음 주 수진이가 왔을 때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생선 안 사셨네요? 평소에는 사시던데. 그냥 안 먹고 싶었어. 건강하려면 생선 드셔야죠. 다음에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수진이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번 주에 택시 타셨어요? 영수증에 택시비가 있는데. 병원 갔다 오는데 버스가 안 와서 탔어.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가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데려다 드렸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어. 너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택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디를 가든 수진이한테 먼저 물어야 했어요. 마트도 병원도 동사무소도. 한 번은 친구 경자가 전화를 했어요. 정수가 다음 주에 우리 차 타고 온천 갈까? 단체로 가는 거야. 저는 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였거든요. 얼마야? 15만 원이야. 버스비랑 숙박비 포함해서. 저는 지갑을 확인했어요. 그 주에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는데 이미 5만 원을 썼어요.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나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통장에서 찾아서 갔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됐어요. 저녁에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온천 여행 가려고 하는데 돈 좀 줄 수 있어? 온천이요? 언제요? 다음 주. 수진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날씨도 추운데 몸 조심하셔야죠. 온천은 좀 무리 아닐까요? 나 괜찮아.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거예요? 단체로 가. 어머니, 단체 여행은 위험해요. 길에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약은 챙겨 가셔야 하고.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번에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만 줘. 나는 가고 싶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내일 갈게요. 직접 이야기해요. 다음날 수진이가 와서 또 설명을 했어요. 위험하다는 것,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나중에 기회가 있다는 것. 결국 저는 여행을 포기했어요. 경자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경자가 아쉬워했어요. 그래, 너만 기다렸는데. 그럼 다음에 꼭 가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창밖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천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서 이번 달 쓴 돈을 계산해 봤어요. 40만 원 받아서 37만 원을 썼어요. 남은 돈은 3만 원이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하면 쓰고 부족하면 찾고 그랬죠. 이제는 매주 돈을 세고 영수증을 모으고
수진이한테 보고하고 그래야 했어요. 제가 제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수진이가 새로운 걸 들고 왔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일정표예요. 앞으로 여기에 어디 가시는지, 누구 만나시는지 적어주세요. 왜? 어머니 건강 관리하는 데 필요해요. 어디 가셨는지 알아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찾을 수 있잖아요. 수진이는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날짜, 시간, 장소, 목적이라는 칸이 있었어요. 매일 쓰셔야 돼요? 네, 외출하실 때마다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어요. 다음날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마트 가려고.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몇 시쯤 돌아오실 거예요? 1시간 후? 알겠습니다. 시간 넘으시면 연락 주세요. 마트를 다녀와서 수첩에 적었어요. 날짜, 오전 11시, 마트, 장보기. 그 다음 주에는 병원에 갔어요. 약을 타러 가는 거였는데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제가 걱정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약 처방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셔야죠. 제가 같이 가서 정확하게 듣고 올게요. 결국 수진이가 데리러 왔어요. 병원에서도 수진이가 의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의사는 저한테 물어야 하는데 수진이만 쳐다봤어요. 네,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구 경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내일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좋아. 몇 시야? 2시. 복지관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수진이한테 연락했어요. 나 내일 복지관 가. 복지관이요? 무슨 일로요? 노래교실. 수진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복지관은 사람이 많아요. 요즘 독감도 유행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 괜찮아. 어머니, 다음에 가세요.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가시고요. 나 내일 가고 싶어. 약속했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번에는 쉬세요. 나는 가겠어. 어머니, 제 말 안 들으실 거면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올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어딜 가는데 내가 왜 간섭해?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가 다치시거나 아프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결국 저는 경자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했어요. 또, 정수가 너 요즘 왜 이래? 자꾸 약속 취소하고.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몸조리 잘해.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속이 답답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경자가 전화를 덜 하게 됐어요. 약속을 자꾸 취소하니까 미안했나 봐요. 다른 친구 영숙이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제가 갈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와서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자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구랑 통화 많이 하세요? 왜? 혹시 이상한 전화 오는 거 있나 확인하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수진이는 제 핸드폰을 받아서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경자 언니, 영숙 언니. 친구분들이네요. 요즘 자주 통화하세요? 가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혹시 돈 이야기 나오면 바로 끊고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화 오면 누구한테 온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내 전화인데 왜 내가 확인해? 어머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어머니가 당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날 이후로 전화가 오면 저는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전화를 받으면 수진이한테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번은 옛날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어요. 정숙 씨? 나 김 과장. 오랜만이지? 반가웠어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김 과장님? 어떻게 제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 있더라고.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저는 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옛날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좋아요.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강남 쪽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나 다음 주 토요일에 직장 동료 모임 가. 수진이는 눈을 찡그렸어요. 직장 동료요? 누구세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어머니, 몇 년 만에 연락한 거예요? 안. 10년?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1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모임이래. 어머니, 요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아요. 일단 만나자고 하고 나중에 투자하자. 돈 빌려달라 그래요. 김 과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수진이는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통화 목록을 확인하더니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윤정숙 어머니 보호자인데요. 어머니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뭐죠? 수진이는 상대방 말을 듣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모임이요? 어머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외출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그 사람 목소리가 수상해요. 안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판단할게. 어머니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됐는지, 전화를 누구한테 받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뭘 살지, 다 수진이가 결정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핸드폰을 들고 경자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전화하면 또 수진이가 확인할 거고 뭐라고 물어볼 거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밖은 어두웠어요. 저는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까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한 달 후쯤 수진이가 현우랑 같이 왔어요. 평일 오후였는데 둘 다 일을 쉬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현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안 가. 어머니, 일단 얘기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는 서류를 펼쳐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요양원 사진이랑 안내문이었어요. 여기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약도 거르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나 잘 먹어.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냉장고에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안 드신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주에는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지 않았거든요. 현우가 창가에서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식사도 나오고 사람들도 있고 안전해요.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집이야. 수진이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머니, 입소일이 다음 달 15일이에요. 자리가 나서 저희가 예약했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이번에 안 들어가시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나는 안 간다고.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현우를 쳐다봤어요. 너도 나 보내려고?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싫다는데 왜 나를 위한 거야? 수진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의사 선생님 소견서예요.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나 멀쩡해. 의사가 뭘 알아? 어머니, 지난달에 약을 잘못 드셨잖아요. 아침약을 저녁에 드시고 저녁약을 안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건 깜빡했어. 그래요, 깜빡하신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약을 챙겨드려요. 안전하게요. 수진이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일어섰어요. 다음 주에 견학 가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서 직접 보세요. 나 안 가. 어머니, 가셔야 해요. 어차피 입소하실 거니까 미리 보시는 게 좋아요. 수진이랑 현우가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음 달 15일. 그 날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현우도 같이 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구경 가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차에 탔어요. 요양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외곽 쪽에 있었는데 건물이 크고 깨끗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데스크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윤정숙 어르신 보호자분들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희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곳저곳을 보여줬어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하루 세끼 영양사가 관리한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식당에는 노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조용했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실이에요. 노래 교실, 미술 치료, 운동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방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다 무료해 보였어요.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르신께서 사용하실 방은 이쪽이에요.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침대랑 옷장,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밖이 보였는데 주차장이 보였어요. 2인실이에요. 룸메이트 분과 같이 지내시게 됩니다. 혼자 쓰는 방은 없어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1인실은 대기가 길어서 지금은 어려우세요. 나중에 자리 나면 옮기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방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깨끗하네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원은 복도 끝에 있는 간호실도 보여줬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견학이 끝나고 로비로 돌아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주면서 말했어요. 입소일은 다음 달 15일이고요. 입소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쁘지 않죠? 깨끗하고 안전하고. 저는 창밖만 쳐다봤어요.
어머니, 다음 달 15일까지 짐 정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힘드시겠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달 15일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수진이가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짐 싸요. 뭐가 필요하신지 같이 정리해요. 수진이는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꺼냈어요. 이건 가져가시고, 이건 버리고. 수진이가 옷을 골라서 상자에 넣었어요. 저는 옆에 서서 보기만 했어요. 어머니, 사진은 몇 장만 가져가세요. 공간이 좁아서요. 서랍에서 사진들을 꺼냈는데 수진이가 몇 장만 골라서 봉투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상자에 따로 담았어요. 이건 창고에 보관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수진이가 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옷, 사진, 책, 그릇, 이불. 필요한 것만 골라서 상자에 담았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창고로 갔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통장이랑 서류들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요양원에서는 필요 없으세요. 저는 통장을 쳐다봤어요. 어차피 쓸 수도 없는 통장이었어요. 그래. 입소일이 일주일 남았을 때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상자 몇 개만 현관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빈 방을 돌아다녔어요. 옷장은 비어 있고 서랍은 비어 있고 벽에 있던 사진도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어서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여기를 떠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어요. 잠을 더 자려고 했지만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하나만 있었어요. 김치였어요. 밥을 하지 않고 물만 끓였어요. 컵에 따라서 마시니까 목구멍이 뜨거웠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택배 상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제 짐이 들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수진이가 준비해둔 옷이었어요. 편한 옷이라면서 골라준 거였죠. 서랍을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열어봤는데 옷걸이만 몇 개 걸려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8시였어요. 소파에 다시 앉아서 기다렸어요.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두었어요. 9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준비하고 계세요. 응.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랑 현우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가 상자들을 들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수진이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다 챙기셨죠? 빠진 거 없어요? 없어. 수진이는 방을 확인하러 갔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실도 확인했어요. 어머니, 약은요? 가방에 넣었어.
수진이는 제 가방을 열어서 약통을 확인했어요. 이거 요양원에서 다시 처방받으실 거예요. 일단 가져가시고요. 수진이는 부엌도 확인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안을 보더니 김치통을 꺼냈어요. 이거 버리고 갈게요. 아직 먹을 수 있는데. 요양원에서 식사 나와요. 필요 없어요. 수진이는 김치통을 싱크대에 버렸어요. 자, 이제 가요. 저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빈 소파, 빈 식탁, 빈 벽.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가요. 늦으면 안 돼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낯설었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 앉으니까 상자들이 트렁크에 실려 있는 게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 익숙한 길들이 지나갔어요. 마트, 은행, 동사무소, 버스 정류장.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요양원 건물이 보였어요. 지난번에 왔던 곳이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내렸어요. 현우가 상자들을 꺼내서 카트에 실었어요. 로비로 들어가니까 데스크 직원이 웃으면서 맞았어요. 윤정숙 어르신이시죠? 어서 오세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서 수진이한테 줬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수진이는 볼펜을 받아서 서류에 사인했어요. 현우도 옆에서 몇 장에 사인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보기만 했어요. 어르신, 여기도 사인 부탁드려요. 직원이 서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볼펜을 받아서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소 동의서예요.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입소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발적. 그 단어가 귀에 들렸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간호사가 왔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건강 체크 먼저 할게요. 간호실로 갔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몸무게도 쟀어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계시죠? 네. 간호사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가지고 오신 약은 보호자분께 맡기시고 저희가 새로 처방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제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어머니 약이에요. 확인 부탁드려요. 간호사는 약통을 받아서 확인하더니 수진이한테 돌려줬어요. 보호자분이 보관하시면 돼요. 수진이는 약통을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문들이 쭉 있었어요. 어르신 방은 204호예요.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방이었어요. 침대가 2개 있었는데 한쪽에는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옷가지가 걸려 있었거든요. 룸메이트 분은 지금 프로그램 중이세요. 곧 오실 거예요. 현우가 상자들을 방 안으로 들여놨어요. 수진이는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제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까 주차장이 보였어요. 수진이랑 현우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 넣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한참 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현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주말마다 올게요. 2 사람이 일어섰어요. 수진이는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서류랑 통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통장?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내 통장. 어머니,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 갈게요.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옷장, 작은 테이블, 좁은 창문.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정리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이랑 속옷이 들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 두 장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랑 현우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어요. 주차장에 수진이 차가 보였어요. 두 사람이 차에 타더니 출발했어요. 차가 멀어져서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어요.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 룸메이트인 것 같았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나는 박순덕이에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할머니는 자기 침대에 앉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박순덕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밥 먹으러 가요. 같이 가요. 저는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어요. 다들 느리게 걸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줄을 섰어요. 식판을 받아서 밥이랑 반찬을 담았어요. 테이블에 앉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밥을 먹고 있었는데 대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먹었는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물을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까 나무가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